세무사님, 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세무사님은 건보료 얼마나 내세요? 저 이번에 4천만 원 냈어요. 엄청 많이 내시네요?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나요? 세금 줄이는 일만 수만 번 했는데 건보료도 당연히 줄일 수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끔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건보료를 덜 내거나 아예 안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보료 줄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 결국 나중에 전부 과세됩니다. 가산세까지 낼 수도 있어요.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내야 할 건보료만 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제 건강보험료 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천재 서성우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다면 건보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매달 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만약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매출이 저번보다 낮아졌을 때도 건보료는 내야 하죠. 이건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면 건보료는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전에는 회사에서 건보료의 50%를 내줬지만 이제는 100% 온전히 내야 하죠. 실제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건보료라는 말도 있어요. 세무사님, 내년에도 건보료율 오른다는데 갈수록 부담되는 것 같아요. 혹시 건보료 아예 안 내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건보료 자체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보료는 국민의 질병, 부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전적인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료까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 신용카드 발급처럼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건보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만 있겠네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은 컸지만 올해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건보료는 소득이 좋았던 전년도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죠.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건보료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휴업, 폐업처럼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 사유가 전년도 대상 소득 감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예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건보료 조정도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조정 신청 제도는 공단에서 대상자 분들께 따로 공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과 팩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접수이며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서류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은퇴하고 갑자기 건보를 올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은퇴하신 분들도 건보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없어졌을 때 왜 건보료가 갑자기 많이 나온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한 달 급여의 약 7.09%를 건보료로 내야 하는 거죠. 이때 회사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 월 보수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약 14만 1,800원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거죠.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일단 소득에 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의 7.09%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니니까 건보료 금액 100%를 내가 내야 하죠. 재산에 따라 건보료도 달라지는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의 60%가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른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건보료가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건보료가 많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자동차를 재산으로 기준으로 잡고 건보료를 부과했던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싼 차량을 하더라도 건보료 추가 부담은 없는 거죠.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니 건보료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내야 할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기존 회사에 다니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다면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겼더라도 근무 기간이 모두 합쳐서 1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님, 건보료는 자산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이 부분도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건보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 하죠.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요. 심지어 소득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소득으로 건보료가 높아지는 건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건보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 상품인 IRP가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를 아낄 수 있죠. 이때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하는데요. 연금 수령 한도란 쉽게 말하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을 말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해 인출하면 당연히 절세 혜택은 없는 거죠. 만약 IRP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퇴직한 첫 해의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퇴직한 첫 해에 IRP에 이전한 퇴직금을 1,200만 원 내에서 인출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중개형 I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간 최대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한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죠. 이때 ISA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지켜야 계좌 해지 시점에 딱 한 번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 외에도 저축성보험, 조합출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자체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죠. 다만 누구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하죠.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 조건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요건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대신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보료는 거의 매번 오르잖아요. 누구나 부담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보료는 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세금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